네, 안녕하세요. 비상월드 법령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핵심 키워드 알기, 동시관리 훈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동시관리 훈련. 인력 자원과 물적 자원이 같이 하는 훈련이죠. 이제 먼저 문제를 통해서 볼까요?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와 같이 종사하는 인력 자원은 동시관리 훈련을 실시할 수 있지만 자가 전기통신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용이든 자가용이든 전부 다 전기통신 설비는 동시관리 훈련을 실시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조문에 보시면 1호부터 5호까지 동시관리 훈련을 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가등, 사업용이든 다 전기통신 설비는 동시관리 훈련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호부터 5호까지 여러분들 물적 자원들 동시관리 훈련 대상 물적 자원이죠. 네,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동시관리 훈련 할 때 실시 명령 발령 절차죠. 문제를 통해서 볼까요? 자, 물적 자원과 여기에 같이 종사하는 인력 자원에 대해서는 동시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과, 물적자원 관장하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서 총리한테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예. 전부 다, 모든 부분이 다 틀렸네요, 여기는. 훈련, 동시관리 훈련을 할 때 훈련 실시 명령, 절차는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받아갖고 실시 명령을 발령하죠. 누가 실시를 요청합니까?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예, 누구한테? 물적자원 관장하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한테 요청하면 그 요청받은 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총리 승인 받아서 동시관리 훈련을 발령하죠. 그래서 여기 모든 부분이 틀렸습니다. 총리한테 실시 요청하는 게 아니죠. 요청하여야 한다? 아니죠. 요청할 수 있죠. 훈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실시를 요청할 수 있지. 요청하여야 한다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총리는 대통령 승인 받아서 동시관리 훈련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동시관리 훈련 실시 명령 발령은 누가 한다? 물적 자원 동시관리 훈련을 하는 그 해당 물적 자원을 관장하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발령을 하죠. 예, 다 틀렸네요. 자, 세 번째 문제. 동시관리 훈련 실시 명령은 물적 자원 관장 업무를 하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서 총리가 발령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예, 누가 요청한다고요? 각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죠. 그래서 누가 발령합니까? 물적 자원 관장하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발령을 하죠. 이거 다 틀렸네요. 자, 네 번째 문제. 동시관리 훈련은 인력 훈련 부분과 물적 자원 훈련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하는 훈련으로서, 여기까지 맞네요. 총리가 실시 명령을 발령한다? 아니죠. 계속 누가 실시 명령을 발령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 발령한다고요? 자원관리 주관기관 장이 발령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 누가 훈련 실시를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서 훈련 실시 명령을 발령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동시관리 훈련 실시 명령이 발령되면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통지서를 갖다 줘야죠. 통지서. 훈련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훈련 통지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동시관리 훈련 실시 명령이 있는 경우 인력훈련 통지서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발급해서 읍면 동장에게 교부해야 한다. 아, 훈련 통지서는 동시관리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인력훈련 통지서와 물적자원 훈련 통지서를 한꺼번에 다 해서 발급하게 되죠. 예. 같이 발급해서 교부를 할 때도 예, 한꺼번에 인력훈련 통지서와 물적자원 훈련 통지서를 한꺼번에 교부를 하죠. 그래서 직접 교부할 때는 누가? 시도지사항이 등. 또 누구를 통해서 교부도 할 수 있다? 시장 등을 통해서도. 결론적으로 훈련 통지서 발급은 시도지사 등이 하고 교부는 누가 할 수 있다? 시도지사 등도 하고 시장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갖다 주냐? 예. 훈련 대상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간리 훈련 같은 경우에 인력 자원과 물적 자원이 같이 하는 훈련인데 통지서는 그 물적 자원을 갖고 있는 소유자나 또는 물적 자원이 업체라 그러면 그 업체의 장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인력 훈련 참가하는 그 대상자한테 직접적으로 통지서를 주지 않습니다. 이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한테 주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누구한테 줍니까? 예, 해당 그 훈련 참가하는 사람한테 인력 훈련 통지서를 주게 돼 있죠. 예, 여기서 보시면 통지서 받은 이 물자의 소유나 업체 사항이 인력 훈련 통지서는 그 참가하는 대상자한테 예, 주게 돼 있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인력 훈련 통지서 하면 누가 발급을 한다? 시도지사 등이 발급해서 뭐 시도지사 등이 교부도 할 수 있고 시장 등을 통해서도 교부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인력 훈련만 할 때는 그 인력 훈련 통지서를 누가 교부합니까? 읍면 동장이 교부하게 돼 있지만 동시관리 훈련일 때는 인력 훈련 통지서도 시도지사 등이나 시장 등이 교부하게 돼 있다는 그런 큰 차이점이 있죠. 그 점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마찬가지 동시관리 훈련일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통지서를 발급한다? 예, 발급은 무조건 시도지사 등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한테 한꺼번에 교부한다. 예, 교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죠. 근데 발급은 못한다라는 거. 예. 세 번째 문제. 마찬가지 방송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이 인력 물적 자원 훈련 통지서를 한꺼번에 교부한다.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죠. 이 같은 상황일 때는 방송시설의 뭐 장한테 줘야겠죠. 예, 방송시설 장한테 이것을 한꺼번에 교부하게 되면 방송시설의 장이 해당 거기 직원한테 인력훈련 통지서를 주는 절차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훈련 대상자의 거주지가 물자의 소유자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은 인력훈련 통지서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한테 통보한다? 네, 아니죠. 그 훈련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주게 되어 있죠. 예,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아닙니다. 자, 여기 25조 2항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은 조금 설명이 길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기초 강의에서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출석 등의 의무. 이거는 뭐냐? 인력훈련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훈련에 참가 못하는 사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참가 못하는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못할 때, 참가를 못할 때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인력훈련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훈련 통지서에 적혀 있는 일시 장소에 출석해서 관계 공무원 직무상의 지시를 따라야 하지만, 그렇죠. 통지서 받은 사람은 그 통지서에 적혀 있는 언제까지 어떤 장소로 가야겠죠. 예. 근데 직계 좀비속 배우자가 아닌 동거 가족이 위독할 때는 출석 불능 사유가 되지 않는다. 우리 여기 출석 불능 사유 보면 4호에 나와 있죠. 누군가가 위독해서 그 사람을 간호를 하기 위해서 출석을 못하는 사유가 있죠. 그래서 위독한 대상자는 누가 될 수 있다? 3명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 좀비소, 예. 또 배우자, 동거 가족도 위독하면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한다 그러면 출석 불능 사유가 되죠. 예. 동거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출석 불능 사유 1호부터 7호까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인력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형 집행유예 기간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 불능 신고를 하여야 한다. 형 집행유예 기간이 출석 불능 사유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죠. 형 집행유예 기간이 여기 출석 불능 사유에 있습니까? 1호부터 7호 사이에? 없습니다. 뭐만 있다? 형이 집행 중인 경우만 있죠. 집행유예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예. 그리고 출석 불능 신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한다? 아닙니다.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행정안전부령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 보시면 여기 신고하는 절차죠. 행정안전부령에 따라서 그 인력훈련 통지서 교부권자인데 신고를 해야죠. 네. 자, 다음은 이런 출석불능 사유가 앞에 있었던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하냐? 그 내용이죠. 문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훈련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장은 인력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부터 출석 불능 신고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조사해서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자, 출석 불능 사유가 있으면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합니까? 본인이나 그 가족이 신고를 해야죠. 예, 본인이 못할 때는 가족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인력훈련 통지서 교부권자한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인력훈련만 할 경우에는 인력훈련 통지서 교부권자가 누가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인력훈련 통지서 교부권자는 읍면동장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교부권자니까 읍면동장인데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보면 읍면동장이 인력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부터 신고를 받았다. 예. 인력훈련 통지서 교부권자가 읍면동장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읍면동장 지체 없이 조사해서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문에서는 인력훈련 통지서 교부권자라고 이렇게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나 또는 상황형 문제도 실질적으로 교부권자 그 교부를 한 사람의 실질적인 그 직책을 넣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읍면동장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물적 자원 훈련에 대해서 그 해당 물자를 제출 못하는 그런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인력 훈련이었고 이 부분은 물적 자원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적 자원 훈련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해당 물자를 제출 못하는 사유가 있을 수 있겠죠? 사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음, 훈련 대상 물자인 동산 소유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 그 해당 물자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 파산 신청을 한 경우가 그 물자 제출 못하는 사유 요 1호부터 4호까지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죠. 뭐만 있습니까? 파산 선고를 받아야죠. 신청했다고 해서 물자를 제출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신청한 상태에서는 훈련에 참가해야겠죠. 그래서 물자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데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최종적으로 받았다 그러면 해당 물자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하면 되죠. 그 해당 물자나 업체가 훈련에 참가 못한다고 신고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산 신청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음, 물적 자원을 제출 못하는 사유 네 가지 사유는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물적 자원 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훈련 대상 물자가 부동산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용 기간의 사항이 지정한 일시 장소에 그 물자를 제출해야 한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가 틀렸죠. 두 가지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자를 제출하지 않는 물적 자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단서 조항으로 부동산이나 권리, 부동산을 막 옮겨서 갖고 가서 제출 못하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권리. 권리는 뭐 어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걸 실제로 실체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뭐 현장에 가서 제출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문서가 있겠죠, 문서. 예. 그 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제출하는 사유에는 부동산과 권리를 제외해야죠. 부동산과 권리고 어디에다가 제출해야 합니까? 사용기관장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갔다가 제출해야 합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훈련 통지서에 적혀 있는 일시 장소에다가 물자를 그 지정된 사람한테 줘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훈련 통지서에 적혀 있는 일시 장소입니다. 사용 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 일시가 아니라 이 부분도 틀렸죠. 조문을 보실 때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틀린 표현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자, 다음은 앞에서 이제 물적 자원에 대해서 훈련에 참고 못할 경우에 어떤 절차에서 신고하는 절차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 앞에서 나왔던 인력 훈련 그 출석 불능 신고하는 절차와 거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통지서를 준 교부권자한테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부권자는 정말 그 사람이 그 물자를 제출 못하는지 사실 확인을 한 후에 시 도지사 등에게 보고를 한다. 이 절차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볼까요? 물적자원 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아서 제출을 못할 경우에 신고를 했다. 예, 파산 선고는 물적자원 제출 불능사유에 해당되죠. 자, 신고를 받은 물적자원 훈련 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해서 자원관리 주관기관장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 아니죠.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야 할 대상자는 시도지사 등이죠. 시도지사 등. 예, 이 부분입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출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석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무슨 벌칙이 부과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인력 훈련이든 물적 자원 훈련이든 둘 다 동일하게 벌칙이 부과됩니다. 벌칙. 벌칙이 뭡니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예, 과태료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지금까지 각 여러 가지 그 벌칙 내용들이 나왔지만 여러분들 벌칙은 100%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예. 자, 다음은 이렇게 사람이든 물자든 훈련에 참가했다 그러면 예, 그 훈련에서 이제 그 사람이든 물자든 인도 인수를 해야겠죠. 훈련에 필요로 하는 기관에 예, 기관과 이제 시도지사 등과 서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훈련 참가자 인도 인수 관련해서 예, 사람에 대한 인도 인수죠. 인도 인수관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이 심신장애로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예, 그렇죠. 아파서 훈련에 참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신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거의 틀린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의료기관 맞고, 신체 검사 맞고, 예. 그리고 이 신체 검사를 누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인도 인수관이 한다고 되어 있죠. 예, 모든 표현이 맞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틀렸네요. 예, 신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조문의 마지막 부분에 뭡니까? 신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조문을 읽으실 때 끝까지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 이것이 강제사항이냐, 임의사항이냐,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거. 실시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예, 여기까지 표현해서 이거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시도지사 등이죠. 시도지사 등이 훈련 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 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 인수한 경우, 네, 여기까지는 틀린 부분이 없네요.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인도 인수에 참가하는 소속 공무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네, 조문해 보시면, 소속 직원이 어디에서, 여기에서 소속 직원이란 어디 소속 직원을 말하냐? 예, 시장 등과 사용기관, 여기에 있는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시도지사 등이 하는데 시도에 있는 소속 직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장 등과 시군구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사용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서로 주고받고 인도 인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시도지사 등이 하라고 하는 거죠. 예, 시도에 있는 직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도 인수 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아닌 경우에 인도 인수 주고받고 하는 장소가 사용기관 그 지역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인도 인수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네, 인도 인수 사무소는 무조건 어떤 경우라도 다 설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다. 예. 원래는 설치 누가 해야 합니까? 시도지사 등이 설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장소가 시설 사용기간 안에 있다 그러면 사용기관에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인수사무소는 어떤 경우든 다 설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여야 한다니까 틀렸죠. 자, 세 번째 문제. 시도지사 등은 소속 공무원을 인도 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그러니까 여기에 소속 공무원은 시도에 있는 소속 공무원이 인도 인수 장소에 출석한다고 돼 있죠. 아니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누가 나온다고요? 시군구든
사용기관에 있는 소속 직원들이 나오는 거지, 시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시도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 조문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도 틀렸죠. 그 다음,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 인수하여야 하고, 우리 인도 인수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 인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예, 여기는 맞네요. 사용기간은 인도 인수 장소에 이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예, 이 부분도 틀렸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설치할 수 있다고. 자, 다음은 앞에서는 사람에 대한 인도 인수고 다음은 물자에 대한 인도 인수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도 인수와 물자 인도 인수 차이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 문제를 통해서 볼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시도지사 등은 시장 등과 물자 사용 기관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 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그렇죠. 시군구와 여기 사용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에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 인수할 수 있다. 아, 인도 인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꼭 하라고 되어 있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다음 문제, 시도지사 등은 시장 등과 사용기관, 장으로. 근데 업체는 제외한다?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앞에 조문에서 요 기간에는 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체. 그 사람이든 물자든 사용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업체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업체도 포함이 돼야 한다는 거. 자, 그럼 소속 직원을 인도인수당 출석시켜 인도인수 하여야 한다. 예, 뒷부분은 맞네요. 여기 업체 제외가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훈련이 중간에 뭐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훈련을 해제할 수도 있겠죠. 그 해제에 대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훈련을 실시할 때 누군가의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 실시할 때 승인한 사람한테 동일하게 해제 승인도 받아야 한다는 거. 예,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총리가 발령한 훈련 실시 명령. 예, 총리가 발령한 훈련 실시 명령이죠. 최초에 이제 실시할 때,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총리가 명령을 발령했는데 중간에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주관장은 총리 승인받아서 해제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자, 훈련 실시 명령을 총리가 발령했으면 이때 이 총리는 누구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 실시 명령을 발령하겠습니까? 총리보다 위에 있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실시 명령 발령했죠? 그러면 이 해제 명령도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겠습니까? 총리가 대통령 승인 받아서 해제 명령을 발령해야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음, 총리가 만약에 실시명령을 발령했다면 대통령 승인받아야 하고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실시명령을 발령했다면 총리 승인받아서 실시명령 발령했겠죠. 해제명령도 마찬가지 총리 승인 받아야 한다는 거. 네, 이 부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훈련이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 결과 보고하는 거죠. 자, 훈련 결과 보고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등이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결과 보고를 하냐? 보고받는 대상자는 그 해당 훈련을 실시 명령을 발령했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한테 결과 보고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총리가 훈련 실시 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면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거쳐서 총리한테 보고를 하면 되고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명령을 발령했다면 시도지사 등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장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 그 점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볼까요?
이제 여기까지가 시도지사 등이죠. 시도지사 등은 예, 훈련 끝났을 때 지체 없이 결과 보고를 한다. 예,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훈련 실시 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면 총리한테 보고한다? 방금 말씀드렸죠. 훈련 실시 명령 발령권자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 예, 총리가 아니죠. 자원관리 주관기관 장한테 보고를 하면 되죠. 자, 다른 훈련과의 관계. 자, 이 부분에서는 비상대비 훈련이나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이나 뭐 병력법에 따른 훈련이나 이 모든 훈련 간의 어떤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우선되는 훈련은 뭐다? 병력법에 따른 이 병력동원 훈련과 군사 교육 소집이 1순위고 2순위는 뭡니까? 동시관리 훈련. 3순위는 뭐다? 예비군 동원 훈련. 4순위는 동시관리 훈련을 제외한 지금까지 거론된 비상대비 훈련. 마지막으로 우선순위가 가장 떨어지는 건 뭐다? 민방위 교육훈련. 네, 이렇게 놓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걸 보시면 딱 아시는 게 가장 우선되는 게 병력법에 따른 병력동원 훈련. 병력동원 훈련은 뭡니까? 현역 부대를 완편시켜주기 위해서 동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시에 관련됐으니까 가장 중요한 훈련이죠. 그리고 민방위 교육 훈련은 뭡니까? 민방위, 민간인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전시보다는, 전시에도 뭐 관계되겠지만, 전시 평상시에 어떤 그런 빈방위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순서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이 법의 훈련에 우선한다. 아니죠. 민방위 훈련이 가장 우선순위가 떨어지죠. 자, 물적장 훈련 통지서와 예비군 훈련 명령 소집 통지서를 동시에 받은 경우, 예, 두 가지 훈련을 동시에 받았다고 하네요, 통지서를. 그 동시에 받은 병은 예비군 훈련에 우선해서 물적장 훈련 통지서 상에 적혀 있는 사람한테 이 장비를 제출해야 한다. 예. 물적장 훈련 통지서는 뭡니까? 비상대비 훈련이죠. 예비군 훈련. 둘 중에 어떤 게 더 우선됩니까? 예비군 훈련이 우선되죠. 그래서 병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를 해야겠죠? 비상대비 훈련에 이 물적장 훈련에 참가할 게 아니라. 네, 틀렸죠? 자, 비상대비 훈련은 병력법의 군사교육 소집에 우선한다? 아니죠. 틀렸죠? 다 그런 문제입니다. 동시관리 훈련은 예비군 동원 훈련에 우선한다. 그쵸? 동시관리 훈련은 여기 단서 조항으로 되어 있죠. 예비군 훈련에 우선한다고. 그래서 요 순서를 꼭 우선순위를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